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한투자방송입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코스피 코스닥 반등 이틀짜리 시한부담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8%대의 엄청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 8% 자체만 놓고 보면 큰 반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증시 자체가 하락한 폭과 비교해 봤을 때는 딱히 크게 의미 있는 변동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선물이나 다른 투자까지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이게 전형적인 데드캣 바운스, 죽은 고양이도 떨어뜨리면은 조금은 튀어오른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1800선이 강력한 지지저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죠. 이게 무너지면은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진행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 1800선이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줄 거예요. 그동안은 지지선이었고 이젠 저항선으로 올라가도 1800선까지 반등하다가 다시 한번 계단식 하락이 이어지는 흐름으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550선이 강력한 저항선이 될 거고요. 550선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다시 또 계단식 하락 흐름을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슈 한번 보면 어제 미국 연준이 말 그대로 쇼미더머니 무제한 양적 완화를 외치면서 미국 증시도 소폭의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 미국 증시는 결국에는 제자리로 이미 돌아간 상태입니다. 아시아장에서 같이 좀 반등 시도를 하긴 했는데 지금도 상한가에 들어가 있긴 해요. 이 상한가 서킷 브레이커에 걸려 있긴 한데 이거 역시도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고점 대비 하락해온 흐름에 비해 봤을 때는 전혀 티도 안 나는 수준입니다. 마찬가지 나스닥 역시 8천선이 강력한 지지선 저항으로 작용을 해주면서 8천선까지는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계단식 하락 이제 3차 하락이 남아있는 거죠. 다시 한번 7천 깨고 6천까지 열어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잠깐 조정을 거쳤지만 이 금의 강세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요거는 다음 방송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연준이 이번에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 이 무제한 양적 완화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말 그대로 무한대로 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만큼 돈을 무조건 찍어내겠다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이미 일각에서는 분석가들은 연준이 이제 가진 카드를 다 썼다.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는데 이제부터 어쩔 거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서 이제 증시가 주식시장에 한 번 더 빠지면은 이제 연준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언가 또 창의적인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죠.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정부가 기업과 금융시장 이 안정화를 위해서 100조 원을 긴급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요것 때문에 좀 우리나라가 아시아장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부분입니다. 다만 이거 이제 국내 자체적인 이슈고 전세계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이어가면은 국내라고 통뼈는 아니겠죠. 같이 따라갈 거고 이 과정에서 이 데드캣 바운스에 개미들은 신용을 동원해서 풀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죠. 삼성전자의 신용 잔고가 지금 올 초 대비 3배 이상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외국인이 샀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단지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어쨌든 뭐 전 분야 다른 분야와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경기 침체를 이 반도체 분야만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의 반등은 국내 이슈로 이제 하루 반짝 반등한 거고 이제 내일과 모레까지 미국 쪽 이슈를 봐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이 미국 정부의 2,500조 원 규모의 이제 어마어마한 이 천조국 다운 진짜 천조 단위의 부양책이 상원에서 막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계속해서 딜레이 되면은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해줄 거고요.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국내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 증시도 하루 정도는 반짝 반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뒤에가 문제인데 이번 주 목요일 저녁이에요. 정확한 시간은 이번 주 3월 26일 목요일 저녁 9시 30분입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권 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게 지금 사상 최악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공황 때와 비교를 해봐도 그 이상의 고용 충격, 이 실업자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전망이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나오면은 지금 그 전까지는 뭐 이런저런 이슈로 반등을 좀 하다가 기술적으로도 수급상
기술적 반등을 좀 하다가 이 지표 나오는 순간 다시 꺾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 정도로 나오면은 약간의 충격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게 10배 정도거든요. 지난주 대비 10배 정도 상승인데, 뭐 20배, 30배 상승했다, 증가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의 제목처럼 지금 증시, 주식시장의 반등 진짜가 아니고 이틀짜리 시한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의 무제한 돈풀기, 거기다가 국내 증시 안정 자금, 거기다가 또 미국에서도 정부의 부양책, 이런 소식들이 잠깐 끌어올리겠지만 계속해서 또다시 전해지는 충격들, 결국에는 주식시장을 다시 꼬꾸라뜨릴 거고요. 이제 그동안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1차적인 어떤 뭐랄까 충격이라고 보면 돼요. 심리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직접적으로든 코로나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충격을 받고 직접적으로 또 이제 금융시장에도 그 영향이 미쳤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가 이 경기 침체를 망쳐놓은 지금 이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악순환을 이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전 세계 인구의 20%가 공식적으로 이동 제한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완전한 이동 제한이 아니라 자발적인, 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또 분위기상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그만큼의 성장 감소, 소비 감소, 뭐 생산 감소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고용지표 충격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2분기부터 다음 달부터는 지난 이번 1분기에 코로나가 남겨놓은 그 흔적들이 숫자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2차 충격이 가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드만삭스 MMF에서 돈 빠져나가는 것도 지난번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골드만삭스의 MMF 계좌에서까지 조 단위로 자금이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뭐 다른 쪽도 다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주식, 금, 채권, 뭐 유가까지 전부 다 모든 자산이 하락하면서 거기서 빠져나간 돈이 달러로 들어갔다, 달러만 유일하게 강세를 보였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이제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제 연준에 이 무제한 돈 풀기 이후에. 근데 지금 그 돈이 과연 어디로 갈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이게 가치 자체의 증발이라는 저는 분석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추가적인 숫자로 드러나는 경제 지표들, 코로나 피해들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 전환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도 개별 종목들 지금 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차트상 지금 매수를 잡을 만한 자리에 있는 종목은 진짜로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몇 가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장 좋았으면은 뭐 한번 매수 관점 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장에서는 그런 애매한 판단을 할래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증시, 주식시장의 조정을 거치는 동안은 인버스, ETF와 ETN에 대한 매집 구간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틀짜리 시한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오늘과 내일까지 포함해서 한 2, 3일 정도 이 인버스 ETF 조정 거치는 동안 분할 매집 접근을 해서 이제 목요일 이후 이제 고용지표 발표되면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제 금요일 날 반응을 하겠죠. 금요일 이후 다음 주까지 다시 한번 주식시장 하락할 때 인버스 ETF와 ETN에서 수익 관점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타이거 인버스 같은 경우는 만원 이하는 다 매집 구간 되겠죠. 분할로 아마 8,000원대까지는 밀렸다가 올라오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코덱스도 9,000원 이하는 다 매집 구간 되고요. 전고점인 7,500원대까지 밀렸다가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킨덱스도 11,000원 이하는 다 매집 구간으로 9,000원까지 밀렸다가 올라오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손절은 이 전고점 9,000원대 밑으로 8,500원 정도 다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코덱스도 7,500원 밑에 7,000원 정도, 그 다음에 타이거도 8,000원 밑에 7,500원 정도로 넉넉하게 잡아두고 소액 비중으로 분할로 대응을 해서 2, 3일 정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 아무래도 주식하시는 분들은 매수 플레이어가 되게 많아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락 차트를 볼 때는 항상 반등하는 저점 관점으로 좀 보죠.
그럴 때 관점이 잘 안 보이면은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코스피 차트 이 거꾸로 보기로 한번 뒤집어 보면요. 자, 여러분이 이게 지금 뭐 선입견 빼고 순수하게 차트만 봤을 때 이게 지금 상승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거치는 차트 같으세요? 아니면 이대로 무너질 차트 같으세요? 급등 이후에 조정 거치고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인 그런 차트죠. 변동성은 크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갈 차트지 이대로 그냥 수직 낙하할 차트는 아니에요. 코스피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버스 ETF 차트랑 똑같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 차트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이태원 쪽에서도 뭐 빅스 공포지수 비롯해서 전부 다 빠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매직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신한 S&P 500 빅스 ETN 같은 경우도 25,0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겠죠. 6만원 이하 다 매직 구간이고 한 2만원 이하까지 손을 잡은 상태에서 분할 매집으로 좀 대응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 ETN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특히나 크기 때문에 더욱더 이 소액 비중 관리와 유형 관리 잘 하셔서 분할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지수 트루인버스 나스닥 100 ETN 같은 경우도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매직 구간으로 보시고 선돌은 7,500원 정도까지 잡아놓고 9,000원 대까지 조정 거치고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 이어가는 흐름 예상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도 삼성 인버스 2배 WTI 원유 선물 ETN 같은 경우도 16,000원 이하는 다시 한번 매직 구간으로 아마도 8,000원 이하까지 한 차례 조정 거치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손절은 6,000원 이하까지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금은 지금 이제 앞으로 추가 상승이라 이건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은 지금 인버스 관점,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천연가스나 구리 같은 것들도 지금 이 조정 거치고 다시 한번 갈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한 인버스 2배 천연가스 ETN은 19,000원 이하 매집 범위로 손절은 12,000원까지 잡고서 다시 한번 계단식 흐름을 예상을 해보시면 되고 신한 인버스 2배 구리 선물 ETN도 18,000원 이하 조정 구간 분할 매집 구간 12,000원까지는 조정 거치고 반등할 수 있고요. 손절은 만원대 전저점 이하까지 잡고서 대응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잠시간의 증시 반등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물론 매수 대응을 하실 수 있겠죠. 짧게 보시고 목요일 이후 금요일에는 미국의 실업수당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 전까지 그 이후에 지금 이 추가 하락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코스피 코스닥 반등 이틀짜리 시한부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